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K방산, 특히 이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요즘 초초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K9 자주포 좀 빨리 주세요 라는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호주에 우리 K9 납품되고 있죠. 그리고 영국의 K9 지금 경쟁하고 있죠. 캐나다 K9 사고 이러면 영연방 완전히 그냥 우리가 싹쓸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K9 자주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죠. 완전히 조선 총독처럼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만방자한 정말 도가 지나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북한이 지금 ICBM을 실거리 사격을 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탄도미사일 탐지 자산들이 태평양에서부터 알래스카 그리고 동해까지 완전히 지금 쫙 깔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12월 14일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이 풍계리 3번 경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며 연말 또는 연초의 북한 핵실험을 도발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의 ICBM 실거리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 생일인 1월 8일을 이전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14일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풍계리 3번 경도 복구가 완료되었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핵실험장 주변에 많은 활동이 식별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실험 날짜를 유연하게 고를 수 있다는 뜻이며 부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봄부터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것인데요. 6월부터 8월 사이 집중호우로 3번 경도와 4번 경도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지난 수개월간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AEA 총장의 핵실험 경고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 60여 발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 향상을 크게 높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CRS는 북한이 미사일의 사거리, 신뢰성, 정확도를 높여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 격퇴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12월 14일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은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길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정확히는 일본 영공을 관통하는 ICBM 실거리 발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속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요코스카 해군 기지를 출항한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오 로렌젠함이 12월 9일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동해에서 탄도미사일 경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와이 지역에서는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를 탑재한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추적 해상 플랫폼인 SBX-1이 호놀룰루 앞바다에서 식별되었고, 미국 본토 네브래스카주 오폿 공군기지에 배치된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는 연일 알래스카 일대에서 초계 작전을 벌이며 탄도미사일 경계 태세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지원해온 중국 역시 12월 13일 제주 인근 해역에 머무르던 055형 대형 구축함 라싸함과 052DL형 방공 구축함인 카이펑함, 903A형 군수지원함인 타이후함, 815형 정보 수집함 훌럼버 726번 함정을 규슈 남쪽 연안에서 일본 해안선을 따라 북서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김정은 생일 이전 또는 김정일 사망일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거리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인데요.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추가 전략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우려스럽게 북한이 상황을 계속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이 김정일 죽은 날, 그리고 김정은 생일, 김정일 죽은 날이 1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김정일 사망일 쯤에서 쏜다면, 그게 또 김정일 사망일이 또 며칠 지나면 김정은이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등극한 그날하고도 또 며칠 있으면 또 그렇게 되죠. 그리고 1월 8일이 김정은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중순 말부터 1월 초까지가 핵심적인 어떤 김정은의 기념일이 엮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그 외신 기자들 불러다 놓고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지만 그것도 이 김정일 죽은 날을 기념해서 했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금 3번경도 다 지금 메꿨고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탄도미사일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6,100km까지 화성 17형을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실거리 사격을 안 하고 대기권 재진입 상황을 실험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성공한 것으로 봐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죠. 그래서 야, 실거리 사격 한번 해 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 하워드 로렌젠 탄도탄 추적함이 출항을 해서 이렇게 12월 9일 날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로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스가루 해협에 워낙 물동량이 많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AIS 신호를 여기서 켰어요. 그리고는 동해로 들어가서는 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지역에서 뭔가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코스카에 있던 하워드 로렌젠이 이렇게 돌아서 동해로 들어갔겠죠.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하와이에 이게 또 등장했습니다. SBX-1이죠. 그래서 하와이까지 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본토에 주로 주둔하던 이 SBX-1이 하와이 왔는데 이건 6,400km 밖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탁구공만한 크기의 비행체까지도 탐지한다라는 어마어마한 레이더예요. 이걸 지금 태평양에 전진 배치했고 또 이것만 있냐? 이렇게 미 본토에서 출격해가지고 알래스카로 이 RC-135S 코브라보를 계속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으로 날아오면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알래스카 쪽으로 보내서 탄도미사일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궤적으로 오는지, 궤적은 안정되는지, 대기권에서 재진입할 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코브라보를 또 알래스카로 보내고, 자, 이런 상황 보면 지금 북한이 곧 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중국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05 난창급 구축함인데 라싸함이죠. 중국의 가장 강력한 방공 구축함인데 이거 그리고 02DL 카이펑함 둘 다 방공함이죠. 이 두 척을 포함해서 군수지원함 그리고 정보수집함 이렇게 한 개의 전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지금 이 규슈 남쪽 해안을 따라서 태평양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이쪽으로 뭔가를 쏘겠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은 쏘고 나면 자기네들은 탐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날아가는지 제대로 각도는 좋은지 알 수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이 지금 봐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방공함 두 척이 들어가가지고 궤도는 어떤지 각도는 어떤지 탄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북한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정보 수집함까지 동원해서 지금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악관에서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 미사일 실험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백악관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와줬다. 이제 손 떼라. 이제 그만 도와줘라. 이 말이거든요. 중국 정말 세계 평화를 젖먹는 바퀴벌레 같은 이런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 쏘면 확 요격해버리지. 그거 계속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바퀴벌레 같은 중국, 그 중국의 대한민국 주둔하는 총독 같은 자가 자기가 진짜 총독, 위안스카이 같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보겠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가 한미 워킹그룹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내정 간섭, 조선 총독이라며 개거품을 물었던 사람들이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직책은 주한 중국 대사지만 광복 행보를 보이며 진짜 조선 총독처럼 활동하고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또 내정 간섭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은 한중 관계와 양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에 있었던 해지만 우려되고 가슴 아픈 일은 최근 몇 년간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 때문이라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12월 14일 주장했습니다. 싱하이밍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한중 수교 30년 성과와 전망 포럼 축사에 나서 한국 언론들에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보도를 하라라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한중 국민들 간의 악감정 형성의 배경에 대해 역사와 문화, 현실적인 이익 등 영향이 적지 않지만 솔직히 언론 환경도 그 원인이다 라며 책임을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로 돌렸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조회수를 늘리려고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라며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면 양국 국민의 감정은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 라며 한국 언론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는 한국 언론들에게 언론인들이 객관적, 이성적 보도를 해주고 분위기가 적절히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국 언론들에게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자제하라는 보도 지침까지 던졌습니다. 싱하이밍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는 그 발언 직후에 우리 외교부에서 공개적 입장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같은 발언을 재차 쏟아냈습니다. 싱하이밍은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은 어떠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순서는 뭐가 순서냐? 라는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악감정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매일 고농도 스모그를 날려대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자원 강탈, 국내 화교와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인 주권 침해를 너무나 대놓고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을 속국처럼 보며 대놓고 훈계하는 주중대사, 마치 자신이 총독이라도 된 줄 아는가 봅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위안스카이, 원세계, 조선 말에 완전히 그냥 조선의 외교권 쥐락펴락하면서 조선을 통제했던 자가 바로 위안스카이죠. 스스로 위안스카이를 상상을 하나 봅니다. 어디 지금 감히 이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랬다. 이성적으로 좀 글 좀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얼마나 오만방자한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자, 이러면은 우리 언론들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그랬다. 완전히 그냥 헐뜯고 그냥 핥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언론들 뭐 합니까? 뭐 여기서 좀 던져주는 꽃감들이 좀 있습니까? 뭐 광고라도 좀 실어줍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언론들 도대체?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무슨 자유인이 어떠니 저떠니 민준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 이런 자들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없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송영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 문제 지난 정부에서 워낙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으니까 북한 문제는 한미 워킹 그룹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 그 한미 워킹 그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러니까 송영길이가 이거 내정 간섭이다. 해리스가 조선 총독이냐? 그러면서 뭐 코스튬 있는 것까지 들고 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불러서 이 한중 우호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도지사 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패 받아서 참 좋겠습니다. 친중 인증한 거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중국의 끈아풀들 아닌 척하면서 또 자기가 끈아풀인 줄도 모르고 떠드는 이런 자들 전부 다 정신 차리게 만들고 속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런 기분 나쁜 소식 빨리 떨쳐내고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K9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이번에는 북미 시장을 뚫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육군이 차세대 자주포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로 올려놓고 우리 측과 긴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육군이 최근 나토 파병과 일부 화포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 공백을 긴급하게 메우고자 한국에 K9 자주포 1개 대대 물량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방산업계가 12월 14일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측이 캐나다와 K9 자주포 긴급 판매 문제를 논의했으며 물량은 16문에서 18문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포병 전력이 매우 빈약한 캐나다 육군은 주력 야포로 미국제 M777 견인 곡사포 40여 문을 보유해 왔는데요. 이 가운데 4문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고 예비 포신과 탄약, 부품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이에 대한 보완 전력 소요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나토 지상군 순환 배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유 M777 곡사포의 상당량을 라트비아에 전진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본토에 포병 전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전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캐나다가 긴급 도입 대상 야포로 K9 자주포를 점찍은 것은 K9 자주포 그 자체로도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 폴란드 납품에서 보여준 경이적인 생산 속도와 우수한 후속 군수 지원, 저렴한 가격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 측은 최근 호주가 K9의 현지화 버전인 AS9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영국이 차세대 자주포 후보로 K9A2 모델을 평가하고 있는 등 영연방 국가에서 K9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어 있는데요.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도 K9 자주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K9 자주포의 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파생 모델과 차체 수출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 9개국에서 2,800문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더 많은 영연방 국가에 수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K9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캐나다가 자기네들 이제 야포가 M777 미제죠. 그 견인포 한 40여 문 있는데 그 중에 4문을 우크라이나 줬고 그거 줄 때 예비 포신하고 뭐 포탄, 엑스칼리버, 탄 뭐 완전히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토의 순환 배치 일환으로 라트비아에 또 포병 부대를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본토에는 포병이 없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뭐냐 이거. 그럼 자주포 우리 사자. 요즘 트렌드가 자주포 아니냐. 그런데 자주포 살 만한 게 어디 있지? 미국 거. 미국 지금 팔라딘 자주포 단종 수순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M1299 언제 될지 모르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고 독일 PZH 2000 이번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생산도 능력도 없고 그러면 자주포 없잖아. K9밖에 없잖아. 근데 K9 보니까 좋다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개 대대가 한 개 포대가 6문 그래서 3개 포대가 한 개 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문 살 것 같은데 정말 뭐 캐나다가 이렇게 도입을 하면 여기 또 이제 긴급하게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폴란드에 긴급하게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긴급하게 받아가고 싶다.
그럼 우리 한국군 물량으로 만들고 있던 거 또 결국 또 빼줄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군 좀 참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영국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뉴질랜드도 지금 OK9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완전히 영연방에 쫙 깔리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대한민국에 1178문, 노르웨이 28문, 에스토니아 18문 플러스 18문 해서 36문, 이집트 200문 예정이고요. 인도 300문, 튀르키예 T1호 우리 기술 받아가서 만들었죠. 350문, 폴란드 648문에다가 차체 122대, 핀란드 48문, 호주 30문, 그리고 캐나다 18문. 완전히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야포가 되는 우리 K9.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중동,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싹쓸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